정부 주관하는 행사에서 건국절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최근에는 정부 수립이라는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유일한 행사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천국에서 내려다보면서 아주 흐뭇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를 17년째 계속하시고 계시는 김길자 여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를 복잡하게 정의하지만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이승만 대통령의 주도로 수립된 대한민국 건국, 즉 1948년 8월 15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파리올림픽 폐막식이 있었는데 마지막 행사는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마이웨이를 흑인 가수가 불렀습니다. 왜 미국 노래를 부르느냐 하시겠지만은 이 마이웨이라는 노래는 원래 프랑스 노래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작사 작곡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폴 앙카라는 가수가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가사를 프랑크 시나트라에게 줘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유명해졌습니다. 콧대 높은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연고가 없으면은 미국 노래로서 파리올림픽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죠. 그래서 파리올림픽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드높이는 행사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 바닥에는 역시 애국심, 나라, 국가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김박 회장과 저는 노래방에 자주 가는 편인데 저 18번이 마이웨이입니다. 김박 회장의 18번은 나그네 서름입니다. 마이웨이의 마지막 대목은 I did it my way죠. 내 방식대로 살았다. 김 회장의 삶을 요약하면 바로 I did it my way가 될 겁니다. 내 배짱대로 살았다. 이게 김박 회장의 82년에 걸친 생애의 요약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 이름을 풀면은 김박 회장은 딱 이름대로 사신 분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밥 널리 공평하게 쓴다는 뜻이죠. 김 회장의 삶을 요약하면은 기업인으로서 한국적 사업 보국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번 돈으로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라에 보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적 현실을 직시를 해가지고 장학재단 운영, 애국운동 지원, 그리고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 건립 등을 통하여 우남 선생의 반공 자유민주 정신을 이어가는 일에 정진하여 왔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는 부자와 기업인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용감하게 행동해야 유지될 수 있음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김 회장의 생애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전쟁으로 8살 때부터 날품을 팔아야 했던 소년은 여간해선 울지 않았다. 피같이 모은 종잣돈으로 뛰어든 공구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주먹으로 이긴 눈물이 전부였다. 백발의 그가 다시 눈물을 흘린 건 지난달 27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에서다.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 동상이 백선엽 장군의
동상과 이곳에 세워지던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7년을 기다린 일이거든요. 저희 오늘을 있게 해준 두 생명의 은인이 다시 살아온 듯합니다. 보수 우파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는 김박 엘토웰 회장 이야기다. 이는 작년 8월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의 인터뷰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가장 감동적인 인터뷰 기사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을 치는, 아니 피눈물 나는 명언들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그리고 경제 부흥은 세계 유례가 없는 위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역들을 우리 스스로 박해하고 있어요. 동상 하나 세우는 일이 이렇게 괴로워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건국 이후의 76년의 역사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가장 위대한 이야기인데 그 후손들이 잘못해가지고 The greatest story never told가 됐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위대한 이야기로 묻혀지고 있는 거죠. 김박 회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나서요. 일본서 대학을 나온 아버지는 책만 읽는 지식인이어서 6남매 중 제일 사나운 제가 생업에 뛰어들었죠. 시골서 농산물을 떼다 5일종에 팔았어요. 경기 상고 시절에는 학교를 파하면은 명동으로 달려가 고려 은단 가게에서 은단을 떼다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걸으면서 팔았지요. 교복을 입은 채로요. 집에 오면 11시 반, 기절하다시피 잠들었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포괄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주역은 유럽의 경우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로 무장한 부자와 기업인 등 자본가였습니다. 그들은 청빈 사상을 경멸하고 오히려 깨끗하게 번 돈, 즉 청부로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럽에서 좌우 대결이 벌어지면 오른쪽으로 자동적으로 정렬하곤 했던 이들이 장교단, 자본가, 그리고 성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 윤리가 뿌리내리지 못했던 한국에서는 자본가들은 권력자와 관료의 밥이 되어가지고 좌든 우든 권력에 봉사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김박 회장의 위대성은 깨끗하게 돈을 벌었기에 용감하게 설 수 있었다는 점이고, 이런 점에서 가장 혁신적이면서도 가장 고전적인 자유투자형 기업인으로서 연구대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사오는 자본가이자 아주 콧대 높은 사람입니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첫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300만 원의 과세를 당했어요. 부당하다고 여겨 국세청을 제소했지요. 당시 여러 사람이 국세청을 상대로 싸우는 바보가 어디 있나? 그래서 재벌 되겠나? 말렸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가지고 2,300만 원을 되찾고 이자까지 300만 원을 받아냈죠. 명색이 부국강병을 꿈꾸는 기업인이 1원이라도 탈세를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오늘날 김박 회장을 만든 그 원동력은 바로 이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덕 기자가 보수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 회장은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는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멀리하여 종북 좌파들이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4가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의 자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유, 검찰, 경찰로부터의 자유,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의 자유. 이 원칙을 지켜서 비단 하나 없는 10층 회사를 강남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팔순 잔치를 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는 너무 바빠서 안 했고, 하필 생일만 되면은 어머님께 얻어맞은 기억만 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김 회장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가 가장 존경한 세 인물,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의 얼굴과 자꾸 겹칩니다. 김 회장이 그분들을 존경하다가 닮아버린 큰바위 얼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궁정동 식당에서 김재규가 쏜 총탄에 가슴 관통상을 당하여 등판에서 피가 샘솟듯 하고 있을 때 곁에 있던 두 여자 신재순과 심수봉이 각각 괜찮습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괜찮아. 제가 마지막 만찬장의 두 생존자 신재순, 김계원 비서실장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난 괜찮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두 사람의 말은 일치했습니다. 난 괜찮으니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답니다. 모든 고통을 참으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난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위대한 세대의 기수 박정희 대통령은 갖고 이제 그 세대의 마지막 주자 김박 회장은 이승만 정신의 계승자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든 이 횃불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다짐을 담아 김 회장에게 기립박수를 보낼 것을 제의합니다. 김박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김박 회장님.